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2,700만 명, 전 국민의 50% 이상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약 통장이 6년째 1.8% 쥐꼬리 이자율인데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가면 정기예금 금리가 5% 6%인데 나의 마이너스 통장 또 주택담보대출은 7%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청약 통장 가입하신 부모님들이 내 자녀에게 청약 통장 이름을 바꿔줄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통장 명의 변경이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청약저축통장 거래는 많이 하고 있지만 잘 모르는 내용이 많은데요. 바로 청약통장 자녀에게 넘겨줄 수 있는가, 이 부분 많이 헷갈리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약통장은 자녀에게 명의 변경이 안 됩니다. 자, 명의 변경 사유가 있는데요. 4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가입자가 결혼하거나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인 세대원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또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만 명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유는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래하는 은행에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청약통장 자녀에게 명의 변경은 안 되기 때문에요. 차선책으로 자녀 청약통장을 개설해 주는 게 가장 빠른데요. 월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평균적으로 10만 원 정도 불입해 주시면 가장 유리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청약통장은 불입을 중지하시거나 최저 불입금액 2만 원으로 불입하시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가 청약시장이 다시 화랑일 때 사용하시면 일석이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뒤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청약통장 이율이 1.8%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7% 이상 또 주택담보대출을 7% 쓰시는 분이라면 청약 저축 예금을 담보대출, 예금 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이걸 받아서 마이너스 통장을 잠깐 메꿔놓는 것이 훨씬 이득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청약 예금 이율이 1.8%인데 KB국민은행 기준으로 담보대출 이율은 3.3%대입니다. 그러면 실제 예금 이자는 계속 대출을 받아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대출 이자는 1.5% 정도로 가정을 하면 90만 원 정도 이자를 내게 되는데요. 자, 2천만 원에 대해서 3년간 이율 90만 원 정도라면 정말 저렴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을 7%를 쓰고 있다면 1년에 내는 이자가 무려 140만 원이고 3년에 이자가 4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대출 이자 420만 원을 내게 되는데요. 청약 담보대출을 통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메꾸게 되면 이렇게 4번 330만 원이 개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자, 이거는 국민은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다른 은행, 예를 들어서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이런 은행들, 거래하는 은행들은 일단 스마트폰이나 은행 창구를 통해서 상담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청약저축통장 이율과 청약저축통장 담보대출 이율을 비교를 해보시고 이렇게 한 3%대로 저렴하게 나온다면 마이너스 통장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메꾸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꿀팁을 드리면은 청약담보대출을 받으신 거는 신용점수나 여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언제든지 혹시 대출금리가 예금담보대출의 금리가 오른 경우에는 바로 상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액션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한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 모르셔서 또 약간 금리를 오해하셔서 실행을 못하고 계신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방송 보시고 꼭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청약저축 4%로 인상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약저축 가입자 2,700만 명 진짜 호갱을 당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언론 기사가 나오지 않고 이슈가 되지 않으면 정부가 정말 서민들 등골을 빼먹는다 정도의 표현이 적당할 것 같은데요.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6년째 1.8% 쥐꼬리 이자율을 주고 있었으니까요. 저
적어도 기준금리가 지금 3%대로 인상이 되었는데 기준금리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현재 최고 1.8%로 고정되어 있는 주택청약저축의 이율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 이자율 고시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현행 가입일 1개월 이내는 0%,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1%, 그리고 2년 이상은 연 1.8%로 규정이 돼 있어서 오랫동안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6년째 1.8%를 이율을 안타깝게 받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이미 납입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심지어 6,000만 원 되시는 분을 제가 봤는데요. 이런 경우는 지금 시중에 이자 5% 하면 무려 4% 가까이 손해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최근에 7%로 쓰고 있는 분이라면 최소 5% 이상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청약 통장 문제는 해당 고시가 2016년 8월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에 이처럼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5%까지 치솟으면서 기준금리의 무려 절반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셈이니까 당연히 정부가 욕을 먹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국민들 그 청약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기준금리에 따라서 너무 그 차이가 나도 이자를 올려주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그 4%를 올려준다는 것도 실행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는 주택 구입을 위해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교하면은 더욱 열받는 일이 생기는데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있는데 이게 최근 주택청약저축 이율의 2배에 달하는 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가산이율을 더해서 최대 6.53%의 이율을 적용받는데요. 자, 단순 계산해도 청약저축 이율 1.8%와 5%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 5,157만 명 전체 국민 중에 2,742만 명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데요. 무려 53%가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금리는 뛰는데 청약저축 이자는 1%대, 서민 푼돈 약탈하는 정부라는 사설까지 나오는 현재의 현실인데요. 주택 청약을 인질로 잡아서 가입자에게 턱없이 낮은 이자만 지급하는 것 하루빨리 다음 달이라도 당장 4%, 5%대로 꼭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좋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자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시기입니다. 빨리 올려야 되는데요. 자, 4%대 빅스텝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주택 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예금 금리를 높이기로 방침은 정하긴 했는데 지금 상향 그 수준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절차가 그 국토부와 기재부의 협의를 거쳐서 사전규제심사, 행정예고, 국민주택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제발 이 방송 보시고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정부의 움직임도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속이 터져서 한 번 더 방송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통상 상향 방침이 정해지면 행정 절차에 한 달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이거를 기다릴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시중 금리가 올랐다고 대출 이율은 은행들이 째깍째깍 올리고 바로 다음날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독 서민들 1.8% 청약 저축만 이렇게 한 달 이상 걸린다면 아무리 국민들이 착해도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40년간 청약 통장 이자율 추이 이걸 보면 더욱 열이 받는데요. 2016년 8월부터 1.8% 이자 조용하게 초저금리를 적용받고 있었죠.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라고요. 자, 반면에 지금 기준금리 4%에서 대출금리 10%까지 이제 뭐 마이너스 통장은 7% 기본입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도 지금 7%니까 일반 분들은 8%, 9%, 10% 이제 곧 현실이 될 텐데요. 일단 마이너스 통장이 제일 비싸죠. 그래서 청약 통장 담보대출 통해서 마이너스 통장 조금이라도 끄시는 게 중요합니다.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끌어 그 마이너스 통장을 메꾸셔야 되는데요. 자, 기준금리가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도 내년까지는 기준금리를 5%대까지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국은 당연히 미국이 5% 오르면 6%까지 올려야 되는 게 한국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잘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금리 인상도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7%를 훌쩍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청약저축통장, 자 1번부터 4번을 잘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예금률 1.8%이기 때문에 이게 4% 5%로 인상되지 않는 이상은 현재 마이너스 통장, 주택담보대출 7%대 쓰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청약통장 담보대출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꼭 은행 안 가셔도 됩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은행 방문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4번처럼 330만 원 개이득이 바로 발생하니까 꼼꼼히 각자의 상황을 한 번 더 짚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일반 정기예금 가입 시와 ISA 정기예금 가입 시, 이건 덤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꼭 청약 통장 담보대출이 아니더라도 혹시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 정기예금 하지 마시고 이 ISA 정기예금 금융기관 통틀어 하나밖에 가입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2천만 원 기준으로 3년 만기 가정했을 때 56만 4천 원이 더 이득입니다. 은행 창구 가셔서 ISA 정기예금 또 옆 은행보다 금리 조금 더 돌라고 내고 하시면 요즘 금융권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속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그 ISA 정기예금 그 스마트폰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화상상담을 통해서 가입하는데 금리 내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려면 가급적이면 은행 창구가 좀 밀려도 시간을 내셔서 은행 창구에서 ISA 정기예금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통장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통장 없이 가입하시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창구에 가셔서 받으시면 좋고요. 바쁜 직장인들은 ISA 정기예금 창구에서 스마트폰으로 하셔도 됩니다. 거기서도 상품 선택은 다 높은 정기예금 순으로 소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실 수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청약 통장, 자녀에게 명의 변경은 현재는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통장을 내가 불입하는 금액은 2만 원으로 낮추거나 10만 원으로 줄여서 자녀 통장, 청약 통장을 먼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차일피일 미루면 늦어지기 때문에요. 자녀 청약 통장이 없다면 자녀 앞으로 최소 2만 원에서 10만 원, 즉 불입 금액은 부담되시는 분은 최저 2만 원으로 하시다가 금액은 1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올려도 되니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평균적으로 10만 원 하시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셔서 청약 통장은 꼭 자녀한테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은 부동산 침체기라 청약 통장이 찬밥 신세를 겪고 있지만 혹시 자녀가 5년 10년 뒤에 집을 장만하셔야 될 때는 정부의 정책적으로 청약 통장 가입자가 1순위 자격을 받고 또 임대주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통장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지금 기술적으로 부모님들은 다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고 불입 금액도 1,000만 원, 2,000만 원 되시는 분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많이 불입하지 않으셔도 크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납입 금액을 줄이시고 자녀 이름으로 명의 변경은 안 되기 때문에 새로 통장을 꼭 개설하셔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청약 통장 무의식 중에 많이 거래를 하셨는데 제대로 모르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꼭꼭 짚어서 보시고 나의 경우에 맞게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당연히 되십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힘닿는 데까지 최대한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 3일 경제독립 TV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을수록 적어집니다. 적을수록 적어집니다. 적을수록 수많은 경제 고민이 적어집니다. 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우리. 다이어리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들을 적어나가며 우리 모두가 경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더 나아가 각자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나의 첫 번째 경제 다이어리 마이 라이프북과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첫 번째 경제 다이어리 마이 라이프북.